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국민 사이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트윗을 이어갑니다. 연방 대법관 판사가 지명자가 대통령의 재판부 비난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대법관 지명자의 뜻을 정치인이 잘못 전한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대통령이 딸 이방카의 사업과 관련해 노르스트롬을 비난하자 노르스트롬 주식은 한때 0.5%나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한 공화당 정치인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고 백악관 선임 고문은 이방카 브랜드가 공짜로 선전됐다고 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항공사 대표들과 만나 장비의 현대화와 업계에 대한 규제 철폐를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끼었던 살얼음을 녹였다는 평도 있지만 무리한 외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주 캐나다 미국 대사로 거론되자 캐나다 국민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백악관이 미국 우선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해도 일부 제조업체는 멕시코로 옮기는 게 이득이라는 기사가 월스트리트저널 일면에 실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에서는 올가을부터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시장과 제인 킴 슈퍼바이저 위원이 강하게 지지했던 계획입니다. 7살 소년 사업가가 $10,000 대학 학자금을 모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스트레스 해소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3주일째가 됐는데 그것도 중반이네요. 내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게 되는데 불과 이제 20일이 채 되지 않았는데 여러 여론조사기고 민주를 중심으로 한 아니면 공화당 중심 좀 중도적인 성향 모두 합쳐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에 올랐습니다. 하나만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에머슨 칼리지에서 조사를 했더니 등록된 유권자의 49%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 믿을만하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보다 1%포인트 낮은 48%가 못 믿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전쟁을 언론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를 못 믿겠다. 같은 조사에서 39% 답변자 나왔고 아니죠. 39%가 못 믿겠다. 믿겠다. 그리고 더 많은 53%가 미디어를 못 믿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못 믿겠다는 48%보다 언론을 더 못 믿겠다 하는 퍼센테이지가 더 높은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런 트윗을 했는데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워낙 많이 하고 그리고 트윗이라는 것이 짧은 글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 담겨 있지도 않습니다. 핵심만 굉장히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만한 그런 정도의 것을 말 그대로 날리는 형태로 보내면서 디테일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런 내용을 저도 팔로우업을 할 수 있을지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 중단시킬지는 아직 시점을 정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날마다 어느 정도 면역이 돼가고는 있지만 너무나도 일반 사람들이 아니면 뉴스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상상하기 힘들었던 트윗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언론들이 언급을 하더라도 언급하지 않는 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뉴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느껴집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는 좀 정리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어제 이제 지금 여러 그 정치인들을 만나고 다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청문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그 민주당의 커네디컷의 리처드 그 블루멘털 상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이 뭐 다짜고짜 말한 것은 아니고 민주당의 상원 의원이 먼저 물어봤습니다. 이 대통령이 뭐 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시애틀의 그 판사 보고도 정말 소위 판사라는 사람이 그따위의 판결을 내려 이렇게 말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굉장히 그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한다던가 이런 그 등등 그 연방구 항소법원의 심의가 있은 뒤에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닐 고서치 그 대법관 지명자가 법조계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낙담시킨다 비슷한 단어를 두 가지를 썼어요. 영어 뭐 D자로 시작되는 단어를 그렇게 표현을 했고 닐 고서치 그 지명자가 먼저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CNN 방송의 여러 그 인터뷰를 통해서 민주당의 상원 의원이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바로 그 트윗 같은 것을 했습니다. 이 그 블루멘탈 상원 의원이 분명히 그 닐 고서치 그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말 뜻을 잘못 전한 것일 것이다. 뭐 그런 그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아주 비난까지 했습니다. 블루멘탈 의원이 2010년부터 이제 선거에 나가서 이번에도 지난 11월에도 커네디컷에서 재선이 됐는데 그가 2010년도에 선거 캠페인을 할 때 베트남전에 뭐 참전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때 그 베트남전 그 예비군이 아니었는가? 베트남에서 싸웠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그 비난까지 했었습니다. CNN 방송에 앵커가 앤드류 쿠모가 블루멘탈에게 그런 점을 질문을 했어야지 왜 그 점은 질문하지 않고 고서치 그 대법관 지명자가 한 말을 왜곡하는 것을 그대로 뒀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베트남전에 관한 얘기를 들고 나온다는 것도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 지금 이제 70세가 넘었으니까요. 베트남전 참전을 여러 가지 그 네 가지 이유로 두 가지는 대학과 연관이 된 것이고 두 가지는 뭐 병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런 것과 연관돼서 네 번이나 이제 그 안 나가서 결국은 베트남전에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전혀 그 상관이 없는 이슈에서 그것을 들고 나와서 비난을 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그 트윗을 여러 번 하자 아예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그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닐 고서치 그 지명자가 민주당의 상원 의원을 만나서 그렇게 단어를 표현해서 법조계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낙담시킨다라는 말을 한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 다 마찬가지예요. 동아리라든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그 그룹이 있잖아요.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떤 그 법조인이라든가 그 법조계 전체를 그 재판 시스템 자체를 얘기를 했잖아요. 뭐 disgraceful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비난을 할 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방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그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의 경우는 60표를 받아야지 인준이 되는데 현재의 그 시스템으로는 공화당이 5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원 민주당에서 표를 8표를 받아야지 인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의 트윗을 그 더 많이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뉴욕에서 발행되는 더 선은 사설에서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말 실수를 했다. 지금 상당수의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의 그 뭐 재판부가 또 법적 그 시스템이 굉장히 좀 그 정치적이 됐다 해서 비슷한 감정을 대통령과 함께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제 이 시간에 그 뉴스가 나와서 전해드렸었던 딸 그 이방카의 옷, 브랜드 옷, 그리고 액세서리를 노스트롬이 내리겠다고 결정한 뒤에 그럴 수가 있느냐? 내 딸 그 훌륭한 이방카에게 굉장히 언페어한 그 처사다라고 비난을 했는데 이 노스트롬은 사업적인 결정이라고 뭐 누누이 강조를 했었고요. 이 그 지금 그 트윗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통령이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방카도 그 사업체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아직도 이방카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두 가지 의류와 액세서리 사업에서는 이름을 뺐지만 호텔에 들어가는 트럼프 무슨 주류 리커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가장 이득이 많이 남는 것이고요. 이름을 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업과 대통령의 딸과 그리고 대통령의 딸이 웨스트 윙에 사무실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를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고 있고 그의 남편과 함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 자체도 사업체를 판 것도 아니고 아들들에게 관리를 하라고는 했지만 그 아들들도 인수팀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자신의 자산을 다 넣은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사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딸 문제라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 상식적인 그 생각인 거죠.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화당의 그 한 그 정치인은 이 아버지로서 당연히 딸을 보호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성공한 자녀의 사업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 글쎄요, 당연할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대통령이 처음에는 그 도널드 트럼프 계정으로 했다가 그것을 다시 대통령 트위터 계정으로 리트윗을 했거든요. POTUS가 그 약자잖아요. P자를 붙이면 프레지던트하고 OTUS가 of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라는 이 트위터 계정으로 본인의 개인 계정한 것이 다시 트윗이 됐으니까 대통령이 자신의 그 딸 이방카의 사업에 대해서 그런 처사를 내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했다. 대통령 트위터 계정으로. 이렇게 보면은 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이제 대통령의 선임 고문인 켈리안 코네이는 뭐 여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은 이방카 트럼프의 물건을 사야지 된다. 오늘 그 팍스 앤 그 프렌즈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리 선전이 되고 있다. 오히려 그런 그 또 그 많은 그 언론들이 대통령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하니까 후리로 선전했다 하면서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인들은 이방카 그 좋은 물건을 사야지 된다 하는데 이방카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백악관에 들어간 뒤에 조용하게 일하는 편이고 그리고 성전환자라든가 또 그 레즈비언, 게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 때의 정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지해야 된다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남편과 함께 많이 그 조언을 했었던 것으로 전해지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아버지가 그의 그 어떠한 조언을 딸과 사위의 조언을 따랐고 그런데 이방카는 백악관에 들어가고 나서는 좀 조용하게 일을 하고는 있지만 아버지 뭐와 관련해서 함께 인터뷰하고 할 때도 옷 입고 다음날 그거 사라고 하고 뭐 내 브랜드다 하고 또 아버지와 60미닛 인터뷰할 때도 $10,000 넘는 다이아몬드 팔찌 끼고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그 업체에서 그것을 업체가 이제 자신의 업체예요. 자신의 주얼리 이것을 또 이제 그 홍보를 하고 이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진 대통령이 아무리 보통 다른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다면 있을 수가 있는가 정말 그 많은 비난을 했을 상태에도 전혀 그 대통령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 비난하지 않는다는 이런 그 분위기 지금 이제 3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 노스트롬의 경우는
어제 대통령이 트윗을 하고 나서 직후에는 0.5%나 주식이 내려간 것은 큰 폭의 그 내림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기는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사업적인 결정이었다. 매년 그 10% 정도는 이제 브랜드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새로운 브랜드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 특히 예비선거하고 본선거 할 때부터 너무나 이 물건들이 팔리지 않기 시작해서 사업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노스트룸에서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행정 명령을 내리고 나서 직원들에게 내부 메모를 보냈답니다. 노스트룸이라든가 실리콘밸리의 구글, 뭐 그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큰 회사, 우버 이런 곳에서는 직원들이 또 곧 그 업체의 소비자이기도 하고요. 디스카운트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직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여론 형성자이기도 하고 누가 돈 벌어줘요? 돈을 벌어주는 직원들과 전혀 그 다른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노스트롬이 내부 직원들에게 메모를 보냈는데 우리는 이민자들을 지지한다 하는 그 뭐 반이민 행정명령이라고도 불리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있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100% 꼭 그 비즈니스적인 결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각할 여지도 조금 있는 것이고요. 이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도 TJ 맥스와 마샬이 같은 회사잖아요. 이 이방카 브랜드를 완전히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빼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그 리만 마크스는 인터넷에서 그 주얼리 라인만 뺐다고 하고요. 이 지금 이 두 군데 마샬과 TJ 맥스에서는 가보면은 특별하게 도드라지게 수많은 그 브랜드네임이 그 랙에 섞여 있는데 하나 두 개는 뭐 오늘은 뭐 무슨 날이라든가 아니면 뭐 많이 그곳의 그 브랜드를 몇 개의 랙에는 동그란 그 랙에 특별 특정한 그 브랜드를 해주면 아무래도 잘 뛰죠. 먼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TJ 맥스와 마샬에도 이방카 그 랙이 따로 있었는데 이 지금 그 직원들에게 그 메모를 보내서 또 일을 그 지시를 한 것이죠. 기획전 말하자면 이런 것이 아니라 전부 안 보이게 뭐 뺀 것은 아니지만 완전 제거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 쫙 길어서 끝도 한도 없는 그 랙 사이사이에 이방카 옷을 끼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지금 조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언론이 이제 TJ 맥스와 마샬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이런 일들이 전에도 자주 있느냐 했더니 오래 일했지만 갑자기 이런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살짝살짝 집어넣는 일은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그 이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을 시킬 때마다 소비자의 눈치도 봐야지 되고 또 그 직원들과 함께 가야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회사의 정책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 회사가 잘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어떤 그 고통이라든가 긴장 응을 다 겪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미국이 요소에서 전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첼시 클린턴이 아마 정치인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기는 한가 봅니다. 뭐 엄마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뉴욕 뭐 시장에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니까 전해드린 것처럼 뉴욕 지금 현 시장이 민주당이고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 아래서 일을 배웠고 또 힐러리 클린턴의 상원 선거 때는 뭐 공동 의장이기도 했고 하는데 그 자리를 그야말로 그 가로채려고 하느냐 이런 비난도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 첼시 클린턴이 뭐 지금까지 정치 같은 건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정치인 아래서 인턴 수업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첼시 클린턴도 꽃길만 걸어온 스타일이긴 하죠. 그런데 그의 남편 마크 메즈빈스키가 헤지펀드 회사를 완전히 그 팔았다는 것이 요즘 주목되고 있는데 12월 달에 팔았습니다. 장모가 선거에서 지고 나서 한 달 뒤에 팔았는데 사실은 장모가 그 선거 캠페인을 할 때도 사위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다 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떨어져서 분리하는 것을 존중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위가 이 헤지펀드 하는 것을 굉장히 그 비난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버니 샌더스와 예비 선거에서 싸울 때는요.
헤지펀드라는 회사의 성격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 헤지펀드가 이 사람도 전에 그 8년인가 7년인가를 골드만삭스에서 일했고요. 젊은이긴 하지만 헤지펀드 회사를 차려서 그리스가 그렇게 힘들고 망해가려고 할 때 그리스에서 이제 그 돈 벌고 딱 그 치고 빠지는 식의 뭐 헤지펀드가 그러니까는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난을 받았는데 그 헤지펀드를 팔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그 이미지 관리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첼시가 아빠, 엄마에 이어서 이제 그 대를 이어서 클린턴 가문의 정치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변에서요. 제가 이 편한 치과 말씀드리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난주부터 오른쪽 아래 어금니 끝에서 두 번째 치아에 잇몸이 조금 그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좀 불편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치과를 바로 가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내가 컨디션이 나쁘니까 아마 피곤했는가 보다. 컨디션이 좋아지면은 괜찮아질 거야. 해서 이번 주 들어오고 나니까 그쪽으로 뭘 씹어 먹는데도 아무런 불편도 없고 조금씩 이제 붓기가 가라앉아서 지금은 정상으로 됐거든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치아이기 때문에 빨리 치과에 가야지 된다. 아니면 컨디션 나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고 나면 잇몸이 다 뜬다. 뭐 이가 다 서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뭐 컨디션 좋고 잘 쉬면은 가라앉잖아요.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개인 일상생활 치아 하나에서부터 미국의 지금 그 대통령이 바뀌어서 전 나라가 이가 들썩이는 것처럼 들썩대다가 편안하게 가라앉을 수도 있고 그 들썩거림이 어떠한 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굉장히 지금 그 다이나믹한 그런 시대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어제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기사가 뉴욕타임즈에 나왔다면 제가 아마 자세히 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읽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흔한 얘기다 해서. 그런데 월스트리트의 일부 제조업체들에게는 멕시코가 아직도 멕시코로 옮기는 게 최선이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기 때문에